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감자쌤입니다. 오늘은 연필 소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선 연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연필 소묘 실력이 많이 좋아지실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선 연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형태를 좀 그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형태 뜨는 거는 이렇게 마카 뚜껑이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활용해 볼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웬만하면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고서는 형태를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를 떠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대고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선 연습 때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태보다는 오히려 선 연습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형태는 좀 일정한 걸로 여러 개를 떠놓고 그 안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사각형 중에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물품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3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정도를 떠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 쓸 선은 언제 쓰냐면요, 이제 물체가 밝은 사물일 때, 밝음부터 어둠까지 쭉 풀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선인데요, 한 방향으로만 쭉 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칸은 바깥으로 삐져나가도 상관없고요, 어느 방향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사선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을 쓰실 때 전체적으로 쭉 한번 지나간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밝은 사물이잖아요. 밝은 사물이기 때문에 이 끝에서 시작했다가 여기로 오면서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점은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시작을 했다가 천천히 뒤로 가면서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서 밝아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점을 다시 어둡게 잡아봅니다. 어둡게 잡고 이 사이를 이제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넣어주는데, 틈 사이가 좀 벌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밝기가 좀 애매하게 줄무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시작 지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 하나의 연필 가지고서는 가장 진한 것부터 가장 밝은 것까지 쓰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하나의 연필만 가지고 가장 어두움부터 가장 밝음까지 연습을 해보시는 게 나중에 표현할 때도 굉장히 시간 단축도 되고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좀 편하게 그림 그리고 싶어요, 밝은 건 밝게 하고 싶고 어두운 건 어둡게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연필의 종류를 조금 다양하게 구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HB 연필만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끝을 잡고, 지금 방향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곱게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요, 잡고 푸는 연습까지 하셨으면 이제 반대로 다른 방향에서도 선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끝에서 잡고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연필을 잡으실 때 힘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필을 잡으실 때 조금 꾹 잡는 거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하게 잘 나와요.
그 밝은 걸 쓸 때에는 손에 힘을 많이 빼셔야 되는데 손목만 움직이고 잡고 있는 손가락 자체에는 힘을 좀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잡고 안쪽으로. 자, 처음에 그라데이션이라고 잡고 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선 연습이니까 모퉁이에서부터 선을 쓸 때 그라데이션을 쓰는 연습을 한 방향에 맞춰서 쭉 연습해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고 끊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촘촘하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이 아니고 톤을 계속 중첩해서 쌓아가는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선을 계속해서 중첩해서 쌓아 나간다는 거는 물체가 중간 어두운 톤을 지니고 있을 때 주로 쓰는 선인데 맨 처음 거는 밝은 사물일 때 어둠부터 밝음까지 쭉 쓰는 선이라고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연필의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색감 자체가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는 계열들은 이렇게 쌓아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쓸 때부터 선을 힘을 줘가지고 쭉 깔아도 되지만 단계별로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다 할 때에는 방향을 맞춰서 쌓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실 때 나타날 현상인데 이렇게 줄무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띠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손의 위치나 힘이 조금 다르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띠같이 줄무늬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쌓으시면 됩니다. 자, 사선으로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톤으로 쌓기 위해서는 이제 45도 기울기를 가지고서는 톤을 쌓으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선을 깔게 되면 선이 이제 붕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릴 때에는 보통 맨 처음에 썼던 선에서 45도 정도를 기울여 가지고 계속 톤을 쌓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5도 가로선으로 기울여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선으로 한번 쭉 다 쌓았으면 다시 처음에 썼던 선 방향에서 45도 정도를 또 기울인다 생각하시면 세로선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세로선으로 쓰는데 연필을 쓸 때 만약에 마지막 쓰는 선 자체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 그 선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필을 좀 세워서 써야 되는데 저는 지금 딱히 강조하고 싶지 않고 색감을 일정하게 뽑고 싶기 때문에 색감을 일정하게 뽑기 위해서 그냥 쭉 눕혀서 연필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색감 톤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와 다르게 요거는 시작부터가 색감 자체가 한 톤이 올라와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갈 거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쌓는데 이때부터는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선, 가로선 똑같이 힘 조금 더 준 상태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선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밝은 사물을 가지고서는 쭉 진행을 한다 했고, 얘는 중간 어두운 톤을 가지고 쭉 톤을 끌고 갈 때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마지막은 입체를 조금 더 쉽게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선입니다. 빛을 왼쪽 위에서 준다고 했을 때 이런 평면의 사물 같은 경우에도 정면샷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자일리토라고 좀 비슷한 비례와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일리토 끄트머리가 어떻게 끊기는지 이렇게 다크라인을, 어둠의 흐름 라인을 스케치로 간단하게 떠보겠습니다. 어둠의 위치를 이렇게 스케치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고 했을 때 반대 방향, 하단 부분이 어둡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이 밑부분으로 선을 씁니다. 선을 쭉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로선 같은 경우도 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끄트머리가 동그랗게 외곽의 끝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고 말려있는 방향대로 선을 그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선을 쓰시면 입체를 잘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입체를 조금 더 깊게 나타내고 싶으시다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 외곽선에다가 조금 더 어두운 걸 진하게 라인을 잡아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처럼 형태가 나타나면서 볼륨감이 생기겠죠. 이런 작업 자체도 선 연습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가지고 습작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한 선 연습인지 그런 걸 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두시고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납니다. 짠! 자, 우선 재료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 연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류별로 연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종류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H, 그 다음에 B 계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진하기 순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B 계열 같은 경우가 이제 진한심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한심이 나타나는 거고요. H 계열은 연한심이라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연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HB 같은 경우에는 연한심과 진한심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강약에 따라서 진하게도 되고 연하게도 된다는 거죠. 4B 같은 경우에는 진한심을 나타내는 거고 6B는 더 진해지겠죠. 8B도 더
그거보다 더 진해지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 H 같은 경우도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를 뜰 때는 아무래도 저는 H 계열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스케치가 너무 세게 그려지게 되면 자국이 남아가지고 완성을 했을 때 그림에 조금 어색함이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너무 연한 심인 4H 뭐 아니면 6H 이런 걸 쓰시게 되면은 진행하다가 스케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완성물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개인적으로 H 계열은 스케치 용도, 그리고 B하고 H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은 개체 또는 이제 좀 중간 개체, 그 다음에 4B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한 어두운 개체를 그릴 때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깍지라고 해서 연필을 쓰다 보면 점점 짧아지죠. 그러면 이제 연필을 절반 정도 썼을 때 잡으면서 그리기에 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이 깍지를 활용해 가지고 끼워주면은 이제 길게 쓸 수 있습니다. 볼펜 커버 갖다가 이렇게 또 연결해 가지고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깍지가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기존 연필보다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긴 선을 연습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짧은 묘사를 할 때에도 몽땅 연필이 됐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깍지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필을 깎을 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커터칼로 깎으셔도 되는데, 이제 수동 연필 깎기나 어릴 때 쓰던 기차 연필 깎기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런 전동 연필 깎기가 있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소묘라든지 색연필 갖다가 이제 색채 묘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정밀 묘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또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빗자루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우개질 하고 나서 깨끗하게 털어낼 때 사용하는 용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면체를 그리기 전에 형태 뜨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우선 수평선을 하나 그립니다. 수평선을 그리시고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직각이 4개가 나와야겠죠.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수직과 수평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교차하는 이 점이 꼭지점이 될 거예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아랫방향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육면체를 그릴 때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Y입니다. 형태는 Y인데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되어 있는 수직과 수평선 사이에다가 45도 기울기로 한번 이렇게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살짝 눕혀주시는 게 좋아요. 45도보다 살짝 수평선에 가깝게 눕혀주시고, 반대편 요 니은자, 거꾸로 되어 있는 니은자에다가도 45도보다 살짝 눕혀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Y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육면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요 Y를 키우면 키울수록 형태는 커지고요. 짧게 그리면 그릴수록 형태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스케치를 떠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얘네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축을 한번 1번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방향을 1번 방향이라고 부르고, 이쪽 방향은 2번 방향, 아랫방향은 3번 방향이라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방향 같은 경우에는 위와 아래에 각각 하나씩 그리게 됩니다. 자, 1번 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그려주시는데, 어디서 그리시냐면, 자, 여기에서 수평선 그리셨죠? 수평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수직선이 떨어지는 여기를 끝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 길이감만큼 위에다가 1대1 비율로 잡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끝나는 요 점에 찍어서 1번 방향에 따라서 쭉 평행이 되게끔, 그 다음 밑에 교차하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 방향에 맞춰서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방향에 맞춰서 아래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위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대신에 위치만 잘 찍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선을 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 정리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방향, 수직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평행이 되게끔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시게 되면은 육면체가 나오는데, 육면체인데 지금 보시면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근데 세 개밖에 안 보이는데 육면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체 도형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뒷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선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숨겨져 있는 면이 세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뒷공간 하나, 둘, 셋, 이 부분이 합쳐져서 총 6개의 면이 되는 거고요. 요걸 우리는 육면체라고 부르는데, 육면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어요. 이런 책상이 대부분 이제 직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정육면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큐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소묘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조금 기초부터 해서 심화 응용까지 약간 조금 한 번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림자를 알려드릴 건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왼쪽 빛 어디서나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빛을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준다고 할게요. 왼쪽에서 한 45도 기울기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빛이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져야 되냐면 이 꼭지점 있죠.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라인으로 해서 똑같이 평행선을 그어서 그림자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그림자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는 다 동일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길이감을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여기 1번 선 위치의 투시에 맞게끔 좀 짧게 떨어뜨린다 라고 하면은 빛이 좀 가까운 거예요. 빛이 좀 가까운 위에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짧게 떨어지고요. 빛을 만약에 옆에서 좀 길게 뻗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1번 선을 사물에서 조금 멀리 그리시면은 그림자가 길어지게 됩니다. 한 적당량으로 절반 정도만 가볼까요? 이 정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향에 맞게끔 투시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이제 그림자가 연결이 되려면 여기서 그냥 바로 합체가 아니고요. 이 밑선에서, 밑변에서 꼭지점, 여기서 여기 교차점, 요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뒤에도 있겠죠. 뒤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꼭지점에서 똑같이 내려왔을 때 떨어지는 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투시 방향에 같이 맞춰서 그리게 된다면 요즘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번 선으로 뒷공간에 마무리가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 라인이 요만큼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케치는 이런 식으로 육면체 뜨는 법부터 그림자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를 한번 그 사이에 정리를 해놨고요. 정리한 선은 지우개로 가볍게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이게끔 지우면 사실 스케치를 뜨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지워주시고, 빗자루로 이렇게 털어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흑연가루나 지우개가루가 묻어가지고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 방향은 왼쪽 위에 45도에서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럼 제일 먼저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톤을 까는 거는 입시생들한테 알려주긴 하지만, 처음에 진행하실 때 좀 소묘를 효과적으로 쉽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가장 어두운 면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가장 꺾이는 면, 이쪽 면이 이제 어두운 면이 되는데요.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를 어두운 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두운 면의 꼭지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를 이제 선을 쌓아서 천천히 올릴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대로 선을 길게 깔아도 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긴 선, 중간선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은 선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비연필, 가장 진한 심,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재료들 중에서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진한 게 사비였기 때문에 사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비는 가볍게 깔아도 일단 좀 진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뻗어나갈 거예요. 선을 깔다 보면은 삐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얼룩덜룩하거나 지난 시간에 선 연습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줄무늬가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두우면은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해서 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니까요. 자,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이 가장 어두웠다가 여기로 가면서 밝아지게 될 거예요. 우린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자, 힘을 조금 더 준 상태로 진한 부분을 좀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가면서 좀 밝게 떨어뜨려 주시고 다시 위로 좀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짧은 선 쓴다고 해놓고 무의식적으로 중간선을 써버렸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짧은 선 쓰셔도 되고 중간선 가능하신 분들은 중간선 하셔도 되는데 짧은 선으로만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냥 진하게 한 번에 올리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됩니다. 물론 되지만 지금은 입체를 표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 연습이 좀 적용이 돼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쌓아가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어두운 면에서 그라데이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래 그림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선을 잡아주세요. 선을 잡고 마찬가지로 뒤로 가면서 풀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잡고 바깥으로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진했다가 이 뒤로 가면서 점점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같은 경우는 그림자보다는 개체가 조금 더 어두워야 해요. 그래야 공간감이 조금 더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끝 라인을 한 번만 더 살짝씩 깔아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번에 그림자부터 어두운 면을 같이 깔아도 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따라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나눠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로 가면서는 이 톤보다 약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힘을 빼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힘 빼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밝은 연필들을 활용해 가지고 쭉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연습할 때 사비 한 자루, 연필 한 자루만 갖고 표현하신다라고 하면은 손에 힘을 조율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면이 이 뒤에 그림자보다 조금 진하고 그림자는 조금 더 밝아지면서 공간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는 공간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두운 면하고 그림자하고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어두운 면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면 넘어갈 때는 제가 HB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로 중간면을 설정을 할 때 빛이 왼쪽 45도 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끝에서 잡고 가운데로 가면서 이제 밝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을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두운 면의 끝에 반사광 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이 연결되려면 어둠에서 가장 밝았던 부분이 중간 톤에서 가장 어두운 톤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쉽게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길이감도 조금 다르게 한번 선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중간선도 써봤다가 여기는 또 짧게도 써봤다가 더 짧게도 썼다가 그럼 좀 얼룩덜룩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밝게 연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랑 일정한 힘만은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금방 또 부드럽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간면에서 그라데이션은 이 부분에서 진했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두웠다가 다시 이렇게 밝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자 부분까지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밝은 면을 할 건데요. 밝은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많이 쌓게 되면 뭐 HB나 아니면 사비 같은 걸로 많이 쌓게 되면은 금방 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조금 최소한으로 써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H나 EH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H계열은 B계열보다는 힘이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지는 느낌들이 잘 나지 않아서 연필선을 쓸 때 굉장히 간격이 촘촘하게 쓰지 않으면 밀도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선을 최대한 붙여서 쓰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진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중앙으로 오면서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밝은 부분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배경 화이트보다는 조금 어두운 선상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 끄트머리 톤이 여기에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조금 더 잡아도 된다.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선을 여러 번 썼는데도 그렇게 크게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쪽 선을 나중에 정리하기 어려워가지고 막 삐져나가는 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지우개가 있으니까 지우개를 믿고 그냥 바깥으로 쭉쭉
뻗어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깥으로 쭉쭉 삐져나가도 되니까 그라데이션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서 이쪽 부분에서 정리하는 선 한 번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끝선 비슷하게 잡고 가운데로 풀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마지막에는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되는데, 제가 다음에 지우개로 묘사하는 거를 보여드릴 때 설명드릴 게 있어요. 지우개는 그림을 그릴 때는 흰색 연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우개 자체로도 형태를 그려나간다, 빛을 그린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삐져나간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밝은 부분, 꺾이는 부분에서 밝은 부분에 이 삼각형 부분만 지원해 주시면 빛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털어주시고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육면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 할 구는 제가 형태를 지금 미리 떠났는데,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연습에서도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동그란 사물을 가져다가 대고 그리셔도 되는데, 오늘 저는 청테이프를 일단 가져다가 한번 대고선 그려봤어요. 근데 동그란 사물이 없어요. 아니면 저는 정석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형태는 수직과 수평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선, 그 다음에 수직선 그어주시고 중심점을 찍어주세요. 중심점 찍어주신 다음에 가로와 세로폭이 동일하도록 점을 찍고, 그 상태에서 피자 조각이에요. 피자 조각처럼 이 수직과 수평선 사이에다 사선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비례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그 지름하고 반지름이 똑같게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자 조각 해주시고 끊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둥글게 많은데, 이때 아마 조금씩 이렇게 삐져나가거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더 줄이기 위해선 사이사이에다가 선을 한 번씩 더 쪼개주세요. 그러면 점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 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육면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빛이 왼쪽 45도에서 동일하게 또 올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빛 방향에 맞게끔, 빛 방향에 따라서 똑같이 평행이 되는 선을 그어서 그림자를 만든다 했는데요. 사물의 가장 외곽이 되는 부분, 자, 빛 방향이 45도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기준점을 여기다 둬볼게요. 자, 이 방향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빛이 평행을 따라서 이렇게 방향 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선으로 뻗으시고, 그 다음에 바닥을, 지면을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설정을 해놨다 라고 하면은 이 구체가, 그림자가 지는 위치는 요 끝선상부터 요 선이 맞닿는 이 선상까지 길이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끼일단한 타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자, 이제 지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 눈에 보일 정도만 남겨놓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빛이 이렇게 나왔을 때 구체 같은 경우에는 육면체하고 다르게 딱 각이 꺾여가지고 직선으로 어둠을 잡는 거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곡면 갖다가 잡아야 되는데 이때 직선을 조금 둥글게 말아서 쓴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이 그림자부터 한번 라인을 체크해 놓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부분을 좀 진하게 잡아주세요. 여기를 진하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양옆으로 위아래로 다 풀어줄 거예요. 이걸 다 풀어야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나오게 됩니다. 좀 쉬운 방법 알려드리면은 직선으로 일단 좀 진하게 잡아놓으세요. 직선으로 이 바닥선상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진하게 잡아주시고, 위로 가면서 풀어주시고 밑으로 가면서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위아래에 대한 그림자 차이는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중간 톤으로 부분 채워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마찬가지로 양옆도 똑같이 같은 원리로 그라데이션 해주시는데,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갈 때 밝아지는데 오른쪽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때 훨씬 더 밝게 빼주셔야 돼요. 자, 밝게 빼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밝은 연필을 사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비로 진행을 했으니 그냥 사비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그림자가 뚝딱 완성이 되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빛이 45도 기울기에서 온다고 했을 때 중심점을 놓고 45도 기울기에다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빛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중심점이라고 놓고 요거에 교차되는 수평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X자가 나오겠죠. X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빛을 제가 이쪽 빛 받는 부분의 절반 중에서 한 3분의 1 위치에다가 밝은 면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밝은 면을 이렇게 그렸다면은 어두운 면도 마찬가지로 데칼코마니처럼 반대의 위치에서 이 위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위치에서 동그랗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둥글게 해가지고 말려서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원리는요, 이 밝은 면의 타원에 맞춰서 점점 밑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이렇게 돌다 오면은 둥글게 와지면서 어둠 라인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장 어둠으로 설정을 하고 둥글게 말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을 잡아주고, 이 밑에 그림자 원리하고 똑같아요. 직선이 아니고 여기는 다른 점이 있다면 곡선으로 이렇게 좀 진하게 잡아주시고 밑으로 풀어주시고 위로 풀어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벌어져 있는 톤들은 조금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어둠이 조금만 더 연결되게끔 하는데, 그림자하고 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밝음이 떠 있으면은 나중에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이 그림자 쪽하고 가깝게 조금만 그라데이션으로 풀어주시면 어둠의 흐름이 생기면서 개체와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HB로 돌아와서 HB로 아까 그려놨던 가선에 맞춰서 연결을 하는데요. 자, 반사광부터 일단 먼저 천천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한번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광이 그림자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데는 조금 밝게 두셔도 되는데, 배경 화이트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밝게 빼시면 안 돼요. 그럼 개체가 완결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배경 화이트보다는 약간 어둡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 어둠의 정도는 그림자에서 끝나는 지점에 맞게끔 이런 톤들이 조금씩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밝음으로 가는 단계예요. 밝음으로 가는 단계인데, 기울기를 보면은 여기 선이 이런 곡선의 모양이고 여기 선이 이런 곡선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맞게끔 밝음부터 어둠까지 그라데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밝았다가 중간에 왔는데 여기 다시 조금 밝아지고 있죠? 이런 거는 이 부분부터 천천히 다시 같은 결 방향으로 쌓아주시면 되고요. 조금씩 어둡게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같은 힘으로 반복해서 그 위를 쌓아주게 되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은 연필에 들어가는 힘 자체를 조금만 꾹 누른다 생각하시고,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 꾹 누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썼던 선보다 힘을 조금만 더 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이 천천히 나오면서 볼륨을 나오게 하는 단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쌓았는데 당연히 이렇게 톤 차이가 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다시 연결하면서 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요 모양,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끝도 요 모양이기 때문에 요 모양에 맞춰서, 타원의 모양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 끝에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하고 이 라인에 맞춰서 연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톤을 확 빼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외곽의 형태를 닫는 것부터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진한 부분이 있고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이사이에다가 방향을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H 계열을 사용해서 화이트 옆부분부터 다시 밀도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장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어둠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쌓아가면 되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빛 느낌이 조금 더 연결이 잘 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썼던 어두운 부분들을 다시 선 정리를 한 번만 해주시면 또렷하게 빛과 어둠이 구분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물의 기초가 되는 기본 도형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소묘로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할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스케치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와 아래에 수평선으로 중심선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와 아래에 수직선을 하나 잡아줍니다. 수직을 잡아주시고 나면은 여기가 중심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중심점으로 양옆의 길이가 비슷하게 딱 떨어지면 좋긴 한데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와 아래에 타원을 그린 다음에 연결을 지으면 스케치가 끝이 납니다. 자, 우선 위에서부터 타원을 한번 가볍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원 그릴 때는 한 번에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좀 여러 번 돌려서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끝이 뾰족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예시 중에 하나가 보통 요거를 우리 눈 그리듯이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형태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끝 라인 부분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들을 하나씩 그려주세요. 여기하고 사이즈가 같도록 주의해 주시고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리게끔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내가 타원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확인을 하려면 중심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세워놓고 사선으로 이었을 때 피자 조각처럼 동일한 선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타원의 형태가 잘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타원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도 작은 타원들을 살짝씩 그려놓고요. 위와 똑같이 돌려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선과 위에선을 수직 방향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왼쪽 위에서 똑같이 빛을 줄 건데 이 양 끝의 면이 빛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빛을 이 정도에서 줄까요? 이렇게 해서 뒤로 동일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평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끝라인 부분에다가 쭉 이어주시고 이 단면에 수평선을 여기다 끝에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타원을 돌려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원을 돌려주시면 그림자 라인까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가 기본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스케치를 끝내는 게 아니고 빛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소묘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 면, 그 다음 왼쪽 면으로 나눠서 3등분을 할 거예요. 자, 3등분은 간단하게 위에 라인들만 툭툭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라데이션이 넘어가는 단계 위치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밝았다가 점점 어두웠다가 다시 반사광으로 갈 건데 빛이 왼쪽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등지고 있는 이쪽 부분, 중심선에서 이쪽 부분이 가장 강하게 어둡고 강한 어둠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중심선에서 완전 대칭이 되는 두 번째 칸,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입니다. 가장 어두운 거 중심선에서 대칭으로 이동됐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 라인을 생각을 해 두시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소묘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스케치 라인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아, 여기가 가장 강한 어둠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까먹지 말아야겠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림자가 맞닿는 이 지점도 체크해 주시고 들어간다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밝은 부분들은 톤을 쌓다 보면은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내 눈에 보일 정도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스케치를 하고 나서 소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케치가 안 보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또 스케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하게 스케치를 뜨시거나 아니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선상으로 스케치를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묘 들어갈 건데 가장 먼저 어두운 부분에 위치한 이 칸을 제가 위에서부터 좀 잡을 거예요. 자, 원기둥의 결 방향이 지금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칸을 칠할 때 사선으로 해도 되고 직선으로 해도 되고 뭐 옆으로 해도 되는데
옆으로 그라데이션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이 라인에 따라서, 이 곡선에 따라서 주시면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도 형태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방향 하나만 가지고서는 쓰는 건 아니고요.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했을 때 훨씬 더 톤이 탄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톤이 탄탄하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 방향으로 선을 쓰면서 밀도를 올린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톤의 풍부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한 입체감 있는 사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둠으로 이렇게 가볍게 쳐놓고 그림자 시작점도 제가 이렇게 사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기보다는 깍지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길게 쓰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컨텐츠는 누구나 쉽게 좀 따라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단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서 부분적으로 하면서 그림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깍지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깍지가 없습니다. 깍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자, 여러분들도 집에 깍지 없으시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연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쓴 게 너무 짧아가지고 선을 깔 때 좋지 않더라고요. 자, 원래는 종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 쉽게 편안하게 보시라고 제가 종이는 안 돌리고 제 몸만 돌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종이를 돌려가면서 선을 쌓으시면 훨씬 더 쉽게 톤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 시간에 선 연습하면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해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 그림에서 완전 진한 블랙에 가까운 어둠은 쓰진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명도를 중저 명도, 조금 중간 톤에서 어두운 쪽에 해당하는 톤들로 구성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 칸에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은, 자 보세요. 톤을 쌓으면 방금 전에 나눴던 이 칸이 좀 이질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중심선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톤을 천천히 쌓아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들어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두운 톤이 조금씩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톤 그라데이션을 밀어주시면 되고, 반대편 반사광 쪽도 풀어주시는데, 반사광 쪽 부분은 가장 강한 어두움들보다도 조금만 더 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시는데 차라리 옆으로 삐져나가시는 게 나아요. 지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톤이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칸이 남는 부분들은 세로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조금씩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톤을 쌓아주시고, 자, 이제 중앙선에서, 이 중앙선에서 왼쪽으로 가면 밝은 부분이죠. 그래서 연필에 좀 힘을 빼서, 손에 힘을 빼서 조금씩 풀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비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좀 손에 힘을 빼는 게 어렵다, 아니면 일정하게 그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HB나 아니면 H계열 연필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기 편안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그림을 다 그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 활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EH를 여기에 있어서 한번 이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라인만 살짝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가 가장 밝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을 가장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드 라인 다듬어서 정리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하시고, 윗면을 하기 전에 제가 여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아까 삐져나가도 된다고 했던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면도 이쪽으로 지금 가장 밝은 면이 나타날 거고, 여기 이 옆면에서는 이쪽 면이 가장 밝은 면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윗면에서는 어둠이 있는 이 지점이 가장 밝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밝은 면으로 두시고 위를 천천히 그라데이션 합니다. 그라데이션 해서 위에 끝부분이 어둡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는 끝부분들을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그림자 라인도 살짝씩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닿는 이 지점이 있죠. 여기가 사물이 똑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구분 지어 드릴게요. 배경이 밝으면 사물의 끝부분은 어두워야 하고요. 배경 그림자가 조금 더
흰색 여백보다 어두워야겠죠. 그럴 때는 반사광 톤이 조금 더 밝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어두웠다가 이렇게 밝아지고 여기는 어두웠다가 밝아지면서 이 교차점에서는 그림자가 조금 더 어두워지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라데이션이 있어야 하겠고요. 여기가 조금 더 어둡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이 위에 부분은 잡혔다가 밑으로 천천히 그라데이션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밝게 되겠죠. 이게 1단계로 구분 짓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가 너무 밝게 보이면 대비가 심해져가지고 반사광이 드세 보일 수 있어요. 이때는 이 어두운 톤에서 이 중간면, 그 다음에 그림자 톤을 동일한 힘으로 살짝 한번 선을 쌓아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소묘 표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묶는다고 하는데, 동일한 톤을 그 위에 쌓아서 대비되는 힘을 살짝 짓눌러 주는 거예요. 그럼 어둠 안에서 대비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원기둥의 형태의 덩어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연필톤을 조금씩 더 쌓으시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기둥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뿔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원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기둥하고 같은 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일단 형태를 잡을 때 제가 수직과 수평이 되는 기준선, 중심축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중심이 되는 선 하나를 그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평이 되는 선을 그릴 건데 조금 밑에다 그릴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게 되냐면, 이렇게 수직과 수평을 만들어 놓고 위쪽으로 향하게끔 꼭지점이 동일하게끔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심점에서 좌우로 동일한 점에다가 찍어 두시고 꼭지점 한 위치에다가 선을 모아 주신다고 하면은 좀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원기둥 그릴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렸었는데, 중심축에서 양 끝에다가 이제 작은 타원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보시고, 그리고 위아래로 비슷한 너비지만 아래가 조금만 더 넓게, 약간의 차이로 아래가 조금만 더 넓게 잡아 주신 다음에 여기를 둥글게 돌려주시면 된다고. 뾰족하게 만드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태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끝 라인 부분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들을 하나씩 그려주세요. 네, 여기하고 사이즈가 같도록 주의해주시고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리게끔. 형태는 한 번에 뜨는 고수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짧은 선으로 여러 번 연결해서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짧게 선을 쓴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선을 쓰되 너무 진하게 뜨지 않고 스케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높이에 맞춰서 선을 그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뜰 때 어느 정도 제가 보는 선상에서 형태가 맞다라고 하면은 꺾이는 부분 지점들만 가볍게 라인을 잡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주고 끝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이 꺾이는 지점에서 이렇게 툭툭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묘를 하면서 또 형태가 틀린 부분들은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지워가면서 조금씩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잡아주시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제 그림자 배웠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에서 뒤쪽으로 뻗어나오는 빛 방향을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빛을 왼쪽 위에서 한 45도 기울기에서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선상이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을 그려주시고, 제가 한 요쯤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 꼭지점이 여기에서 끝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점을 찍을 거예요. 그 다음은 쉽습니다. 이 끝에서 양 끝변에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림자는 면적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게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살짝만 스케치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스케치가 살짝 찌그러진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한 번씩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형태를 잡았으면은 빛 방향에 맞춰가지고 어둠을 먼저 깔던지 아니면 전체 톤 소묘를 하던지인데, 이 경우에는 어둠하고 밝음의 라인 정도는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심선에서 왼쪽에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이 있죠. 여기가 한 점으로 모인다고 했을 때 중앙선이, 중심선이 요쯤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가 가장 밝은 빛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가장 어두운 면은 어디냐면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뒤편이 가장 어둡겠지만, 한 부분에서 입체감을 나타낼 때는 중심선에서 대칭이 되는, 데칼코마니가 되는 이 위치, 반대편 중심선에서 오른쪽 선상에서 가운데 있는 이 지점을 저희는 가장 어두운 지점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크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빛이 들어갈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가장 밝은 면은 이렇게 고정을 해 두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밝은 면적은 어둠하고 그림자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밝은 면적이 얇다? 그럼 어두운 면적도 얇게 돼요. 밝은 면적이 넓다? 그럼 당연히 어두운 면적도 넓겠죠. 이 원리가 명암인데요. 밝음이 강하면 어두움도 마찬가지로 강해지고요. 어둠이 강할수록 당연히 지면에 비춰졌다가 다시 반사되는 빛도 강해지기 때문에 반사광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빛이 강하면 어둠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밝은 면적을 한 중심선에서 조금만 벌어지게끔 이 정도, 새끼손가락만큼의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어둠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조금 설정을 해 놓을게요. 가볍게만. 그러고 나서 선을 쓰실 때에는 직선을 쓰되 이 변에 투시선에 맞게끔 한 점으로 모이는 이 방사형처럼 선을 쓰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직선으로 쭉 한 번에 다 그으시면은 더 좋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짧은 선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짧은 선으로 하면 단점이 이제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얼룩덜룩한 부분들도 조금씩 겹쳐서 톤을 쌓아가면은 풍부하게 톤을 만드실 수 있어서 짧은 선으로도 중간선으로 여러 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우개 정리로 마지막에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눈에 보이는 스케치 선 때문에 조금 어색해 보여요 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 선 같은 경우에는 톤을 올리면 다 정리할 수 있는 선들이기 때문에, 스케치가 만약에 진하다라고 하면은 지우시면 되고요. 스케치를 좀 연하게 떴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으로 올 때는 거의 수직이 되는 선으로 깔아주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끝에 있는 선의 방향대로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삐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지우개로 한 번에 마지막에 지우면 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삐져나가는 건 지워도 되지만 안 칠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톤을 안 채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손이 2번 가야 되는 좀 수고스러움이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잡아주시는 게 좋고, 밝음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또 어둠 쪽으로 이렇게 갈 때 마찬가지로 이 톤이 일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라데이션을 주셔야 됩니다. 밝음에서 점점 어두워지게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밝음 톤 안에서 중간 톤으로 올 때 조금씩 톤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밝은 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톤을 천천히 쌓아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밝은 부분에서 중간 톤 넘어가는 양 끝을 이렇게 톤을 잡으셨다고 하면은 바로 어두운 부분, 바로 이 어두운 부분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 선을 긋고 양 옆으로 풀어주시면 좀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꼭지점으로 가면서는 선이 교차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진한 위치는 이 끝부분, 가장 돌출된 부분이 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밝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둠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반사광 쪽으로 톤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톤을 풀 때 너무 어둡게 맺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두우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원뿔의 면적이 굉장히 좁거든요. 어둠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면적이고 밝음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 반사광까지 너무 세게 잡는다 라고 하면 답답한 평면의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톤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을 잡는 게 좋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자에서 끝부분이 빠지는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둠보다 조금 더 밝아야 돼요. 조금 더 밝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둠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다. 자, 그림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자 들어가실 때 앞부분은 잡고 뒤로 가면서 빠지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를 전체적으로 묶어도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구분선만 조금 기억을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둠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꺾이는 이 지점, 사물하고 그림자가 맞닿는 이 지점을 잡아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잡고 내 시야에서 내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밝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뒷공간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잡고 뒤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원뿔에서 어둠하고 그림자까지 얼추 됐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어둠들은 중간 톤으로 연결하면서 채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중앙에서 이 정도 톤으로 시작을 했으면 어둠까지 올 때 그라데이션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진한 톤으로 시작을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휘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꼭지점이 향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 선을 방향을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 톤을 연결할 때 이제 어두운 중간 톤으로 넘어갈 때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셔가지고 연필에 힘이 집중되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직은 손의 감각이 조금 덜 잡히셨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HB로 연필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사비를 썼던 부분에서 연결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손에 뭐 힘을 많이 안 주셔도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H기어를 쓰고 그 다음에 HB를 쓴다. 그럼 훨씬 더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붙는 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 정리만 조금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평면으로 붙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니면 뚝 끊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밝은 연필들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밝게 안으로 풀어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지우개로 좀 지워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쓰실 때 누차 강조드리지만 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건 배경을 지우는 거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형태를 깎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형태를 깎아낸다, 다듬어낸다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실 수 있고요. 물론 삐끗할 수 있습니다. 삐끗하면 다시 연필 써가지고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지만 막상 또 다 해놓고 나서 삐끗하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그린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외곽의 형태를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밝은 부분에서 좀 진하게 스케치선이 남아있다거나 밝아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뭔가 자국이 남아있다라고 할 땐 천천히 지우개로 그리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이 진하다라고 하면은 그 끝부분을 정말 정교하게 다듬어서 어둠의 면적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지우고 나면은 또 외곽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면 쪽에서 그림자 넘어가는 부분들은 또 필요하시다면 네,